이렇게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남북 관계는 통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대만하고 중국 본토가 지금 관계 개선하듯이 평화가 정착이 되고 교류하고 경제 협력하고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통일로 갈지 통일로 가면 화폐 통일도 해야 되고 권력을 누가 내려놔야 돼요. 김정은이 권력을 내려놓겠습니까? 이게 통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지점은 좀 엄격히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추경 관련해서 제가 이제 청와대하고 민주당에 제일 답답하고 바꿔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접근 방법입니다. 김경진 의원 이야기하고 사실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 암 환자면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암 때문에 흘러나오는 피만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 대책은.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 일자리 관련 예산도 한 3년간 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임금을 연봉이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뭐 4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것도 한 3년 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대 의원님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임금을 영원히 줄 수도 없고요. 네네. 그럼 3년 지난다고 해서 그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보조금을 받다 보면 그 보조금에 취해서 기업들도 행정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시장의 고용 잠재력을 키우는 그건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처럼 하루에 300개씩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 되고 대기업 되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만드는 젊은이들은 뭐 거의 없고 왜냐하면 뭐 집안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들 부모님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돼야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이 좀 근본적인 해법을 좀 내놔라. 그래야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이런 식으로 예. 땜빵질의 예산만 가져오면 누가 통과시켜줄 수 있습니까? 저도 말 좀 합시다. 경제를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재위원을 했기 때문에 경제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쓸어서 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플로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 그걸 때려봐가지고 계속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근데 한시적이라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늘어난 공무원들이 소비를 합니다.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 기업이 돌아가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한순간에 그 포인트로만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비판할 여지가 많겠으나 전체적으로 경제는 유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기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만 반론을 드리면 그리스처럼 공무원이 한 50% 육박하는 나라는 한순간에 나라가 재정이 그냥 거덜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간다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뭐냐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쓰느냐가 관건이고 공무원, 준공무원 또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낭비성, 비효율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정설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고 특히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나면 그걸 언제까지 갈 것이냐. 최저임금 보전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해 3조 보전했는데 그러면 내년은 최소한 지금 더 보존을 해야 될 4조, 5조 보존을 해야 될 텐데 아까 지적하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돈은 늘어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김경진 의원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그 우리 같은 교섭단체라서 내가 참 뭐 공격하기 씁쓸한데 그 제천 그 화재 사건 가보셨죠? 밀양. 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제가 2번, 3번씩 가봤어요. 네. 거기 제천에 말입니다. 그 할머니, 어머니, 손녀가 한 방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우나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 구조가 가능한 소방관이 출동한 게 2명입니다. 2명. 예. 그러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는 알겠어요. 밀양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소방관 인원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그러면 군 부사관은 어떻습니까? 두 분이 한 팀 아니야? 군 부사관. 그러니까 한 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지출하는 게 공무원에 딱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마지막까지 그 예결위원회에서 싸웠던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유급 사무장 비슷한 사무직원을 하나 두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이제 도심 재개발하는데 무슨 이 디자이너를 인위적으로 지금 고용을 하느냐 마느냐, 또 산림 숲 해설가를 이제 공무원 비슷하게 1년에 2,500만 원짜리를 만들어내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이 계속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소방관, 그다음에 군 부사관을 만들어내는 면도 있지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또 이번 추경에도 한번 돌아가서 보셔요. 뭐냐면 학원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니까. 무슨 과정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학 졸업한 이제 현재 취업을 안 한 학생들이 어디 가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제 뭐 앱 개발 과정에서 이제 등록을 했다 이러면 실업자로 안 잡히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도 6개월, 1년간이라도 이런 식의 예산 항목들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프로그램 코딩 능력을 늘려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일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또 실업률을 줄인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방약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러면 예산 김종대 의원님 아니라는 말씀하신 거죠. 대로 그런 내용을 국회에서